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어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발음의 변화에 따라서 선택된 표준어에 대한 정리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현대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그 녀석이 사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세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그 사어가 된 건 말 그대로 죽은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표준어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언이 표준어를 밀어내고 지위를 획득하여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표준어로서의 동등한 위치를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고유어가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 한자어가 표준어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발음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 큰 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다가 또 제가 실어드린 건 뭐냐면 2011년이에요. 2011년에 새롭게 인정된 표준어 39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내가 뭐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럴 수 있나요? 이 강의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표준어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새롭게 표준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그런 녀석들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세 마리 표준어가 된 녀석들이에요. 사어가 된 고어는 버리고 세 마리 표준어로 된 녀석들.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다, 그 다음에 애달프다, 그 다음에 오얏이 사라지고 자두. 근데 오얏이라는 것은 고전 문학 작품을 정리하다 보면 오얏꽃, 오얏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전 작품 얘기할 때 주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얏은 표준어가 아니고 자두. 그죠? 그 다음에 애달프다. 이것도 고어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옛 글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에는 애달프다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설걷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다라는 말이 설걷다에서 온 말인데, 설걷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실어놨어요. 이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누르고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표준어. 즉 한자어가 없어지고 고유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경우에요. 말약 거의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루약이라고 우리가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구들장, 방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늑다리 그대로 쓰고 있는 거 알 거고요. 노닥다리.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인데 이걸 공부해가지고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얘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화곽, 성냥, 그죠? 흰죽. 그래서 가루약, 구들장, 늑다리, 성냥, 흰죽이 표준어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이 과거에 어떤 말로 쓰였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가 이번에는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녀석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맞상인데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여자와 겸상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겸상을 한 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높은 밥, 고봉밥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봉밥, 고봉. 야, 밥을 고봉으로 먹어. 야, 머슴 밥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게다리 밥상 안 합니다. 게다리 소반. 그죠? 그 다음에 단벌 신사, 헛벌이 아니라 단벌. 그 다음에 둥근파, 양파. 둥근파라고 썼었던 말을 없애고 이제 양파를 표준어로 삼게 됐고요. 요거 헷갈리기 쉬워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죠? 김장 담글 거야. 근데 너 와서 이번엔 알타리무를 좀 해볼라. 알타리무로 이렇게 했는데 알타리무가 아니라 총각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솔 아니야 칫솔. 이것도 거의 헷갈리지 않겠죠. 총댕이.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보수. 민주스럽다. 거의 처음 들어본 말일 겁니다. 민망스럽답니다. 그래서 알타리무, 총각무, 둥근파, 양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둥근파나 알타리무는 표준어가 아니다. 그 대신 양파와 총각무가 표준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 방언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중에 제가 3개를 뽑아놨어요. 우렁생이 멍게. 우렁생이 멍게. 우렁하고 다른 거예요. 우렁하고 다른 겁니다. 우렁생이 멍게예요. 우렁생이. 우렁은 이렇게 소라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선두리 물방개. 어린순, 애순. 이것들은 전부 다 표준어 둘 다 인정하는 녀석이다라는 거.
그죠? 얘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렁생이 멍게, 선두리 물방개, 그다음에 어린순, 애순. 이 이외에도 표준어 규정 집에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제가 알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뽑아 놓은 것. 일상생활에서 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방언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귓머리, 귀밑머리. 그래서 귀밑머리 굉장히 많이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귀밑머리는 머리를 한 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 들었다 해서 귀밑머리가 하얗게 변했다라고 해서 귀 밑에 머리라고 쓰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귓머리는 없어졌고요. 막상 뭐뭐 하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빈잣떡. 옛글에 좀 등장을 하는데 빈대떡이 표준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역스럽다 없습니다. 역겹답니다. 그 다음에 코주부, 코보가 아니라 코주부. 코가 이렇게 큰. 그 다음에 까무느다, 까뭉개다. 여기 밑에 주의할 거. 까라뭉개다는 밑에 두고 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까라뭉개다 표준어로 까라뭉갠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까라뭉갠다. 이런 식으로 쓸 때. 까뭉개다는 건 높은 데를 파서 깎아내린다. 그죠? 인격이나 문제 따위를 무시해버린다. 인격이나 어떤 문제를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약간의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까뭉개다가 표준어이기 때문에 까라뭉개다는 표준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앞에 발음상의 어떤 변화 때문에 표준어가 선택된 것에도 나왔던 그대로 여기도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쓰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단수 표준어는 하나만 표준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멀국. 이거 멀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거의 안 쓸 거예요. 안 쓰는데 어른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야, 이거 멀국밖에 없잖아. 이렇게. 야, 멀국을 안 마시니 너는? 나는 멀국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던 말인데 이제는 국물이라는 말로 통일이 되고요. 눈깔사탕. 눈깔 사탕.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눈깔 사탕이라는 정말 큰 사탕이 있어요. 거의 요즘은 불량식품에 취급을 하는 눈깔 사탕. 근데 지금은 알사탕.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까다롭다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 그거 나한테 좀 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거 나에게 다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골목짜기. 이건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골목쟁이. 많이 쓰는 말이죠. 골목쟁이. 기룽지거리. 이거 안 합니다. 그죠? 농짓거리. 이건 표기법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짓, 시옷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농지거리. 자, 그 다음에 쪽밤, 쌍동밤.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밤을 깔 때 이렇게 밤이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쪽밤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이에요. 이거 쪽밤이네. 야, 쪽밤은 제사상에 올리는 거 아니야? 너 한쪽, 나 한쪽 먹자. 그리고 삼촌하고 이렇게 나눠 먹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쌍동밤이 표준어가 됐고요. 부스럭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그 다음에 부항단지, 부항항아리. 이거 뭔지 알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다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부항기를 갖다가 사다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칠 때마다 제가 묵묵묵 해가지고 부항을 뜨는데 그 부항 항아리가 아니라 부항 단지라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벅지, 자배기. 자배기는 그냥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스럭지, 부스럭지 했죠. 그 다음에 새벽별. 새벽별을 쓰지 않고 새별을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띄어써서 새벽에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띄어써서 새벽에 뜨는 별 해서 새벽별.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붙였어도 새별이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쓸 수는 없다. 금성 새별. 그 다음에 빠치다, 빠뜨리다, 트리다, 뜨리다는 둘 다 표준어인 거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빠치다가 아니라 빠뜨리다, 빠뜨리다. 그래서 빠치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야, 나 핸드폰 어떡하지? 변기에다 빠쳤어. 이게 아니라 빠뜨렸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개시리, 개끔. 야, 너 뭐뭐 하기 싫이. 그거 왜 그러니? 뭐뭐 하게끔. 자, 신기스럽다가 아니라 신기롭다. 됐죠? 목매치다, 목매다. 이거 삶은 계란. 배고파. 계란 삶은 거 했는데, 알았어, 나 먹게. 목매친다가 아니라, 목매다. 주의하셔야 될 거, 목매이게. 그죠?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목매이다. 안 됩니다. 옛날 노래 가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노다지. 근데 노다지가 옛날에 금을 캐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던 시절. 그죠? 우리는 정말 잘못된 위정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던 그 시절에
양코배기들이 와가지고 금을 다 캐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막 캐주기만 하는 거죠. 캐주면서 이게 그렇게 비싼 거 아유 야 여기 잔뜩 있네 그랬을 때 노터치 해가지고 생긴 게 노다지라고 얘기하는 그 노다지 있죠. 그 노다지는 표준어처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노다지는 언제나의 뜻의 그 노다지. 노다지 찾아와가지고 그 녀석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빌려줄 수 있나? 할 때 그 노다지. 알겠죠? 그거는 표준어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쥐락펴락, 순서를 펴락쥐락 하시면 안 되고 쥐락펴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팔목시계 혹은 팔뚝시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손목시계 이것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랍잡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곤충 중에 흰태 기랍잡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쓰겠죠, 당연히. 길잡이나 길라잡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무슨 컴퓨터 서적 같은 경우에 모모 길라잡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표준어로 씁니다. 길잡이와 길라잡이 모두 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왼쪽에 있는 것이 버려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표준어니까 여러분들이 국물, 알사탕, 까다롭다, 다오, 골목쟁이, 농지거리, 쌍동밤, 부스러기, 부황단지, 자배기, 샛별금성, 빠트리다 빠트리다, 개끔, 신기롭다, 매다, 목매다, 언제나, 쥐락펴락, 손목시계, 길잡이, 길라잡이를 한번 다시 읽고 쓰면서 이것이 표준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박스로 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유명하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녀석이겠죠. 안절부절, 못하다, 안절부절, 만 쓰기도 합니다만 뒤에 뭔가 붙을 때는 하다가 붙지 않고 못하다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씁니다. 안절부절 못하다. 원칙은 안절부절 하다가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이걸 표준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하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칠칠하지, 칠칠 맞지, 맞다가 아니라 못하다. 이것도 역시 칠칠 맞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얘는 좀 띄었어야 됩니다. 자, 얘는 띄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책. 그죠? 주착이 아니라 그랬고요. 표기상 이제 주책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주책이다가 아니라 주책이 없다로 써주셔야 됩니다. 주책 없다. 됐죠? 그래서 못하다, 없다. 그죠? 안절부절 못하다, 칠칠 맞지 못하다, 주책 없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서 사전에 한 번씩 찾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예문들을 보시면 보실수록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복수 표준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단수 표준어 받고 이제 복수 표준어니까 둘 다 표준어로 쓸 수 있는 거죠. 가문과 가물. 이게 전에 한번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물. 그 아이들이 막 개떼같이 밀려가지고 선생님 누가 가뭄이라고 그러지 가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우기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복수 표준어로 가물도 인정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가엾다. 이것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정말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둘 다 표준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표준어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전에는 이거를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 수험생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르셔야 됩니다. 그죠? 감감무소식을 감감소식이다, 감감무소식이다, 감감소식이다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깃간, 푸죽간 많이 씁니다. 많이 안 쓰나요? 저는 많이 써요. 전 많이 쓰는데 푸죽간에서 고기 좀 사와. 고깃간도 쓰고요. 푸죽간도 쓰고요. 정육점도 뭐 쓰겠죠. 극성 떨다, 극성 부리다 됩니다. 떨다나 부리다 다 됩니다. 기세 부리다, 기세 피우다. 기세는 피우다를 또 쓸 수 있다라는 거. 벌레 버러지 다 됩니다. 그렇죠? 깎아중, 중대가리. 이건 사실은 뭐 그렇게 좀 교양 있는 표현이 아니어서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표준어는 표준어예요. 깎아중, 중대가리. 꽃가, 떼떼, 꽃가. 꽃가, 고가 앞에 나왔었는데 떼떼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넝쿨, 덩굴 이거 잘 나오죠, 그죠? 넝쿨, 덩굴. 덩쿨, 그러니까 덩쿨, 넝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넝쿨, 덩굴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꼬리별, 샛별, 꼬리별, 그다음에 해성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우.
된통, 되게. 이게 전부 다 표준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만큼 많지. 뭐뭐할 만큼 뭐뭐할 많지. 뒷갈망, 뒷감당. 아, 이것도 뒷갈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뒷감당 할 수 있겠어? 들락날락, 들락날랑도 됩니다. 그죠? 들락날랑을 들락날랑거리면서 이 새끼. 딴전, 딴청 되고요. 면치레, 외면치레. 그죠? 예. 그 다음에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들락날락이 되니까 들락날랑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쪼록 아무쪼록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민둥상, 벌거숭이산. 발모가지, 발목쟁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버들강아지, 버들개지. 그죠? 이거 식물, 버들강아지. 삽살개, 삽살이 다 되고요. 변덕스럽다, 변덕맞다 다 됩니다. 네, 보조개, 보루물. 보조개보다는 보루물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좀, 뭘까요?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스레하다, 스름하다. 그러니까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모두 다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내기, 여간 내기가 아닌데, 예산 내기가 아닌데 다 쓰고요. 살쾡이, 삭괭이는 안 됩니다만, 삭은 됩니다. 삭은 돼요. 그죠? 삭은 된다는 거. 그죠? 삭괭이는 안 됩니다. 뾰두라지, 뾰루지. 그죠? 뾰두락지, 이거 안 됩니다. 뾰두라지와, 또 뾰두라지와 뾰루지는 되죠. 부침개질, 부침질, 지짐질. 부침개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설다, 서럽다 됩니다. 성글다, 성기다 되고요. 기승떨다, 기승부리다 되고요. 세요, 쉬어요 되고요. 수수깡, 수수대, 볼따구니, 볼투기, 볼떼기 다 됩니다. 여태, 입대, 입대, 여태, 입대 뭐 하다가 뭐 지금 이제 와서 말이야. 이때 여쭈다, 여쭈다 다 되고요. 언덕바지, 언덕배기. 우레천둥, 우레천둥 되는데 우레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한자 발음이죠. 옥수수, 강냉이 다 됩니다. 근데 강냉이는 사실상 옥수수를 이렇게 튀겨서 그렇죠.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만든 그것의 이름으로도 쓰죠. 여태껏, 이제껏, 입대, 입대가 맞으니까 입대껏도 맞겠죠. 자물쇠, 자물통, 일찌감치, 일찌거니, 의심스럽다, 의심쩍다, 제가끔, 제각기. 그 다음에 장가가다, 장가들다, 천연덕스럽다, 천연스럽다. 자, 천연스럽다 되고요. 그 다음에 아른 척, 아른 채. 요거 뒤에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장가가다, 장가들다. 그 다음에 철다구니, 철딱선이, 철딱지. 추워올리다, 추워주다, 축혀올리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워올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나 그만 추워올려. 나 비행기 태우지 마. 이때 쓰는 거고요. 축혀올리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정도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대우한다 했을 때는 축혀올리다를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건 안 됩니다. 자, 여튼 이것도 요즘 가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자, 그다음에 아른 척, 아른 채. 이거 한번 구분해 볼게요. 아른 척과 그다음에 아른 채는 모두 쓸 수 있어요. 채나 척이나 다 쓸 수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표시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을. 그러면 눈 인사를 슬쩍 보내면서 나 너 알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 이걸 이제 아른 척, 아른 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아른 척과 아른 채를 또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는 척과 아는 채. 얘는 띄어 쓰셔야 돼요. 아는 띄어 써서 척과 채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아는 채 하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요거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에요, 이어요, 이어요. 요거 보시면 요걸 주의하시면 돼요. 비에 붙는 어미는 에요하고 그 다음에 어요가 붙어요. 에요가 어요가 붙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결합이 된 거냐면 이가 결합이 됐는데 그 이가 뭐라는 거죠? 바로 서술격조사 이예요. 그러면 얘는 결합이 됐으니까 이 녀석을 축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 어요니까 여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나 축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 없을 때만 됐습니까? 받침이 없을 때만. 그래서 책상 여요, 책상 예요는 안 된다. 책상 예요, 책상 여요는 안 된다. 왜? 책상에 이응 받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무여요, 나무예요는 된다. 왜? 받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표준어에 대한 어떤 그 상식들을 전부 다 공부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최대한 국어학자들이 표준어를 결정할 때에는 쓰는 사람들이 쉽도록, 그죠? 또 외국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정말 짜증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무리가 없으면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좀 풀어줘서 그냥 아무 때나 축약하고 싶으면 축약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직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서 문제풀이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011년도에 39개의 새롭게 인정된 표준어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 기억이 이게 정말 이렇게 됐어? 나 모르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죠?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표준어 인정된 39개의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간지럽히다, 간지리다 다 되고요. 남새스럽다, 나무새스럽다. 나무새스럽다. 이거 표준어냐 아니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기 쉬워지죠? 그렇다면 뚝 해주시는 거죠. 하이라이트. 등물, 목물. 그죠? 등목이라는 말 많이 썼었어요, 옛날에. 그죠? 등에다 물을 끼얹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샤워 시설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우물가에서 더운 한여름에는 야, 옷 벗어. 내가 물 부어줄게 해서 등물 샥 하면 그냥 우초 시원해. 좋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몇 자리 몇 자리 다 되죠? 복숭아뼈, 복사뼈 다 됩니다. 세간살이 세간,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데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다 됩니다. 됐죠? 표기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고요. 흑담, 토담 이런 것들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뭐뭐길래 요거 인정했고요. 그죠? 개발세발, 개발이라고 해서 이걸 표준어로 정해놓고 개발세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출발점은 다르다는 얘기죠. 개발세발했을 때는 고양이와 개, 뭐 이렇게 개발은 고양이와 개, 그 다음에 개발세발은 개와 새 이런 식으로. 자, 뭐 욕 같네요 좀, 그죠? 자, 그 다음에 날의 날개. 그래서 날에는 문학적 표현, 그죠? 그 다음에 뭐 노래 가사 이런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표준어로 이번에 2011년도에 인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음 냄새. 내음은 보통 좋은 거에 씁니다. 그죠? 야, 너 똥 넣니? 똥내음이 그냥, 이렇게 쓰지 않죠. 똥냄새나. 이렇게 씁니다. 눈꼬리, 눈초리. 둘 다 표준어고요. 떨구다, 떨어뜨리다. 뜨락들, 먹거리, 먹을거리, 메꾸다, 메우다. 약간씩의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씩의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고요. 손주, 손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호칭어, 지칭어 할 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었던 것이죠. 손자는 아들, 그렇죠? 남자아이일 때 손주는 둘 다 통틀어서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둘 다 됩니다. 어수룩하다, 순박하다, 순진하다. 근데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좀 강하다. 그래서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약간의 의미 차이. 연신, 연방. 그죠? 반복성, 연방은 연속성.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행동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약간의 차이. 휑하니, 휑허케, 힝허케 이런 것들 또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예스럽습니다만 휑하니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됩니다. 끼적거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두루뭉술하다, 두리뭉실하다 둘 다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숭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둥바둥 되고요. 새칠마다 아웅다웅 야멸차다, 야멸치다. 그 다음에 오손, 도순,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전부 다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는지 내가 좀 낯선 녀석들이 있을 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의미, 택견, 그 다음에 품새,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고, 노래 가사도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짜장면을 좀 어색했거든요, 많이. 온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장면이라고 쓰고, 자장면이라고 읽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던. 그러나 이제, 짜장면이라고 쓰고, 짜장면이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자장면이 사라질 거예요. 언젠간 자장면이 또 사라지면 또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한 발 앞서가진 않아도 좀 이렇게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자장면까지도 계속 복수로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짜장면을 선택. 이렇게 복수의 표준어일 때는 편한 대로 그냥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단 시험 문제에 나올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만 복수 표준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시험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들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정리 노트 만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정리 노트는 제가 좀 어렵게 해봤어요. 한번 채워보시면 얘를 정말로 앞에 이거를 정말 난 이거 다 못 외우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앞에 걸 보시고 채워보시면 돼요. 앞에 걸 보시고 채워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하시고 또 문제 저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표준어가 이제 끝납니다. 표준어는 이렇게 2시간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표준어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나올 것이냐? 이 안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말 그 출제자가 약간 좀 변태스러워가지고 막 구석에 빼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잘 모르는 단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그죠? 혼동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요. 대부분 이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정리 노트 만드시고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노트 다 만드셨으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 두 번째 시간. 다음 중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문제로 그냥 쉽게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설거지하다, 되죠? 그죠? 설거지하다. 애달프다죠. 애달프다입니다. 애달프다. 애달다 안 됩니다. 요게 표준어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두, 가루약 됐습니다. 말약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얏,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구들장, 늑다리, 성냥, 알타리, 이거 주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거는 뭐로 하셔야 돼요? 총각무. 그죠? 이름 참 좋아요. 총각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죽, 겸상, 양파, 민망스럽다. 민주스럽다 아니고 민망스럽다고요. 둥근파가 아니라 양파.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해야 돼요? 흰죽. 고유어 쪽이 힘을 갖게 된 게 바로 흰죽이고요. 자, 그 다음. 표준어로 둘 다 모두. 몇 개, 제가 예를 많이 안 들었죠? 우렁생이 먼 게 되죠. 선두리 물만 게 되죠. 그죠? 어린순, 애순 되죠. 그죠? 근데 귓머리는 안 되고요. 귀밑머리만 표준어로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멀국 안 돼요. 그죠? 국물 돼야 돼요. 쪽밤 안 돼요. 쌍동밤 돼야 돼요. 새벽별 안 돼요. 샛별 돼야 돼요. 부항단지, 항아리, 부항, 이거 화살표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자, 5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에 표준어인데, 잘못된 거 찾아라, 이런 얘기죠. 노다지 안 돼요. 언제나가 맞아요.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신기롭다가 맞고, 신기스럽다 안 됩니다. 펴락쥐락이 아니라 쥐었다 펴야 됩니다. 그죠? 기랍잡이가 아니라 길잡이고, 이거 뭐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길라잡이. 길라잡이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임이 옳지 않은 거. 안절부절. 그죠? 안절부절 하다, 못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수식했을 때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안절부절 견딜 수가 없었다. 됐죠? 얘는 문제 없고요.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마치 그것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긴 한 듯이 익삼씨는 얼른 대답을 가로치면서 안절부절 못하다. 됐죠? 됐습니다. 문제 없고요. 아이가 밖에서 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애가 칠칠 맞지 못하다. 됐죠? 칠칠 맞지 못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문제가 되겠군요. 주책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책 없다. 열에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책이나 안절부절이나 칠칠이나 전부 다 부정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애여. 그죠? 어여. 그럼 얘를 축약하게 되면 예여. 축약하게 되면 여여.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그죠? 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만 보시면 돼요. 받침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그죠?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으니까
축약이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얘는 받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예문 그대로 썼죠. 축약이 불가능한 녀석입니다. 근데 모두 다 축약을 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겠습니다. 총뿌리 앞에 어쩌고저쩌고 두 손을 번쩍 축혀 올린다. 됐습니다. 맞는 얘기죠. 축혀 올린다. 가능하겠고요. 그는 땀에 젖어 이마에 찰싹 눌어붙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추어 올렸다. 됩니다. 그죠? 완장을 어깨 쪽으로 바짝 추어 올린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린다. 되거든요. 그를 옆에서 자꾸 축혀 올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수준보다 수준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비행기 태우는 거. 그건 축혀 올리다가 아니라 추어 올리다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정말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그녀는 일일이 따졌지만 벽장과 같은 벙어리는 아른 척도 않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웠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족이야 죽든지 살든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죠? 됐죠? 아는 채 않고 승지 명구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할 거라면 앞으로 길 가다가 나를 만나도 아는 채 말아라. 그죠? 그렇죠. 면식이 있는 것처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시 내지 마.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거리가 멀고 만날 놀러만 다니더니, 만날 맨날 이거 있죠? 이것도 표준어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아는 척은 왜 하냐? 이건 뭐예요? 아는 척.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물론 얘는 약간 문맥을, 앞뒤 문맥을 조금 다르게 하면 맞을 수도 있는 녀석이긴 해요. 그렇죠? 관심 있는 것 태도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맞는 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부하고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문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른 척 나오면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녀석이지만 분명히 앞뒤 문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잘 문제를 내려면 보기를 박스로 주어서 문제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박스를 내지 않고 지면관계상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대신 문장을 좀 길게 해서 최대한 오해 소지를 좀 줄인 형태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공부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과 관련됐다, 알고 모르고의 관계이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의 의미로 쓰려고 예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이 가실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어떤 표기법의 표준어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자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이 책은, 이 교재는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등등 반드시 잘 고이고이 모아두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한 권을 우리말의 교본처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교양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위치를 대한민국 국민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표준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언어와 의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미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가 있는데 주로 단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장의 의미는 제가 틀린 문장 할 때 약간 곁들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어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개념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